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예요. 아이가 둘 있는데 다들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남편 돈이 많은 게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밤에 만족을 못한 지 꽤 됐어요. 지금은 애인이 한 명 생겨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깐요. 지금은 사랑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인생 스토리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가니 동네 오빠들이 많이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어요. 2차 성징이 빨리 온 편인데 키도 친구들보다 큰 편이고 몸매도 벌써 여성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생 오빠들이랑 몇 번 사귀어 보기는 했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솔직히 마음에 확 드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캔모아에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딱 그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들은 남달라 보였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민증 검사를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친구들과 술집에 가기도 했어요. 술집 사장님께 걸리지 않게 일부러 두꺼운 대학교 전공책을 갖고 가면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대학생 오빠들과 헌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말 잘생긴 오빠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오빠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 오빠 자취방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적 가까웠는데 시간만 되면 오빠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고 그 오빠에게 저의 처음을 주었어요. 그 오빠에게 처음 안긴 날 사실 조금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나도 원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조금씩 저도 남자에게 안기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반년 이상을 오빠에게 무진장 안기었어요. 오빠의 탄탄한 몸이 좋았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 사귀다가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께 핑계를 대며 오빠에게 안기었고 오빠는 몇 번이고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줬어요. 오빠가 군대를 가기 전날 부모님께 친구네서 하루 잔다고 허락을 받고 같이 입대하는 곳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새도록 몇 번이고 오빠는 저를 안아주었고 다음날 아플 정도로 자다 앉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가 입대를 할 때 너무나도 슬퍼 눈물이 났고 군대 졸업할 때까지 오빠를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3학년이 되고 수험생이 되었어요. 오빠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다니던 학교가 스카이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괜찮은 학교였는데 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과 어울리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곳이었어요. 엄마를 졸라서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제대 후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같이 학교를 누비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스카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구해줬어요. 과외를 하게 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키도 보통에, 얼굴도 보통에 모든 게 보통 수준이었어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워낙 잘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과외 오빠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100일 휴가를 나올 때까지 편지도 쓰면서 오빠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과외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100일 휴가를 나왔고 오빠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는 100일 동안 참은 걸 다 풀고 가려는지 계속 저를 안고 또 안아주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오빠에게 안기니 너무나도 좋았고 다음날 다리가 후덜덜거릴 정도로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가 다시 군에 들어가는 날 너무나도 슬펐어요. 오빠 휴가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기 시작했어요. 과외 오빠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많았지만 착하고 친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랑 과외를 하고 첫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여태까지 맞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크게 기뻐하시며 오빠에게 보너스를 줬던 걸로 기억나요. 제 점수가 오를수록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똑똑한 과외 오빠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뇌생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과외 오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군대에 있어서 못 만나는 남자친구보다는 외모는 보통이지만 똑똑하고 지적인 과외 오빠에게 끌렸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100일 휴가 때 천국을 맛보다 보니 얼마 지나자 남자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괜찮은 편이라서 다시 대학교 근처에서 술을 먹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기도 해서 그런 생활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과외 오빠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과외 오빠가 점점 좋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고 한 과외날에 제가 과외 오빠를 덮쳤어요. 과외 오빠는 당황했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과외 오빠는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는데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군에 있는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과외 오빠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기술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 정말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과외 오빠에게 안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론 과외 공부는 철저히 했고 주말에 오빠 자취방에 가서 안기거나 과외날 부모님이 늦게 온다고 한 날은 과외가 끝나고 오빠에게 안기였어요. 군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이별을 통보했고 과외 오빠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서울을 해서 자기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인서울만이라도 하고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인서울 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그날 기념으로 오빠와 하루를 보냈어요. 오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밤새 저를 안아줬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전혀 스킬이 없었지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저를 안으면 안을수록 여자를 만족해주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환상적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수능을 보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수능날 정말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수능 점수는 최악이었고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고 말았어요. 수능 점수가 나오는 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재수를 하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재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서 성적 관리를 해서 편입을 하라고 했어요. 재수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삼수, 사수하다가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다 날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안 좋은 학교라도 대학교 가서 신입생 생활도 즐기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잘 하라고 했어요. 오빠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재수를 하면 주말에도 보기 힘들다며 차라리 지방대에 가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보자고 했어요. 똑똑한 오빠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는 충남 쪽으로 갔어요. 주말에 오빠가 놀러올 수도 있으니 자취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자취는 절대 반대해서 대학생활 내내 기숙사에 있어야 했어요. 처음 1학년 때는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부모님도 보기도 했고
주말에 바쁘다며 학교에 있게다 하면서 오빠 자취방에 가서 주말 동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때 미팅은 한번 해봐야지 않냐는 대학 친구의 끈질긴 요구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지방 전문대 다니는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모시긴 척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잘생긴 오빠를 알게 됐어요. 오빠는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잘생겼었어요. 같이 미팅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들 그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오빠가 정말 잘생겨서 얼굴만 보는데도 두근거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었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날만 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미팅에 참석한 모두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간 때였어요. 간만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려고 잠깐 나왔는데 그 오빠가 담배를 피운다며 따라 나왔어요. 그 오빠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잘 즐기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카이 대학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빠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갑자기 제 입에 입맞춤을 했어요. 원래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입맞춤을 해서 당황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오빠의 잘생긴 얼굴과 입맞춤의 스킬이 워낙 뛰어나서 저는 오빠를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손을 조금 움직였고 저는 제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먼저 뛰어 들어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입맞춤을 할 때 가까이서 보던 그 오빠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그 오빠였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둘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장을 했어요. 원래 그 주말은 사귀던 오빠 생일이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잘생긴 오빠의 약속을 거절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사귀던 오빠에게는 만나기 전날에 전화해서 몸살이 나서 주말에 기숙사에서 쉬어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빠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사실 잘생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시 만난 오빠는 다시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오빠와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들어갔어요. 오빠는 자기 방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저는 못 이긴 듯 오빠를 따라갔어요. 가서 맥주 몇 모금 더 마시다가 자연스레 오빠에게 안기었어요. 오빠는 정말 지금까지 안기었던 남자들보다 대단했고 제가 울부짖을 정도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치겠다, 너무 좋다라고 야릇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여자를 여러 번 안아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오빠 자취방이 학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공강이 맞을 때마다 오빠 집에 가서 안기었고 수업이 다 끝난 저녁에는 오빠 집에서 안기다 자다를 반복하다 기숙사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평일에도 오빠 집에서 밤새 안기고 싶었지만 평일날의 외박은 집에 전화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주말만 기다렸다가 주말마다 오빠 집에서 환상적인 밤들을 보냈어요. 사귀던 오빠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오빠에게 미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매일매일을 만족하며 보냈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는 잘했어요. 1년 후 오빠와 함께 졸업을 같이 했고 저는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도 서울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오빠 자취방에서 가서 한 번씩 안기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다행히 편입은 괜찮은 학교에 했고 오빠랑도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빠랑 얘기하다가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나봐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오빠는 자격지심이 있었나봐요. 어느 날 오빠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이별을 통보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나봐요.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어요. 한동안 저는 폐인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다행히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났는데 그냥 그래서 사실 기억이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나이 말고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남편은 잘생기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지만 나이보다는 어려 보였어요. 게다가 원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작게 사업을 하는데 버는 돈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컸고 다니는 직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우리는 얼마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처음 안긴 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남편의 경제력은 미흡한 밤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순탄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아이들도 잘 낳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는 게 결혼 전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남편 나이가 들수록 정말 급격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안기는 만족도는 좀 포기하고 대신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만족할 때까지 남자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어요. 원래 저는 마트에서 실물을 보면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고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보통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데 그날은 외출을 했다가 택배를 놓고 가는 택배기사와 마주쳤었어요. 코로나라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택배기사의 눈과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밤마다 저를 만족시켜줬던 그 오빠였어요. 제 이름은 흔해서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오빠 이름은 흔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몰라보고 눈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닫히는 문을 잡고 오빠를 불렀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오빠도 곧 저를 알아봤고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오빠에게 잠깐 시간이 되면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고 오빠는 망설였지만 물 한 잔 달라고 저희 집에 따라 들어왔어요. 오빠는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행복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무한한 미소를 보냈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오빠가 가기 전에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느라 힘들 테니 저희 집에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음료라도 한잔하면서 쉬고 가라고 했어요. 오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택배를 갖다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면은 음료 한잔하고 가라고 벨을 누르라고 했어요. 오빠는 벨을 눌렀고 10여 분 집에 있다가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우리 집에 들였는데 오빠를 보면 볼수록 예전에 안기었던 날들이 기억이 났어요. 오빠에게 한 번 더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좀 꾸미고 오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오빠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는 잠깐 망설였고 저는 오빠의 입술을 덮쳤어요. 오빠는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10여 년 만에 서로를 안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오빠에게 안기면서 예전에 안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제 세포 하나하나가 오빠를 기억했고 오빠의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했어요. 진짜 이렇게 만족했던 게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택배를 가져다 줄 때마다 저를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택배를 나눠서 자주 시키고 있어요. 오빠도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돈돈거려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저를 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했어요. 오빠의 자존심을 건들면 또 떠나갈까봐 최대한 오빠를 지켜 세우며 달래기도 해요. 오빠는 제가 칭찬을 해줄 때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그런 날은 저를 2번이나 안아주고 가요. 오빠도 저도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오빠에게 선물을 사서 줄 때도 있어요. 오빠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는 안방 침대에서 저를 안는 걸 좋아해요. 왠지 남편보다 자기가 나은 것 같고 이 집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예전에 대학 때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자신이 뺏은 게 너무나도 좋았대요. 오빠는 정보욕이 큰 것 같아요. 오빠가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 저를 2번이나 정복해줘서 너무나도 좋아해요. 오빠에게 이렇게 평생 정복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낮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만나니 누구에게 들킬 일도 없어요. 오빠랑 가끔 문자를 하지만 남편이 물어볼 때 택배기사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가 현관식인데 앞집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오는 집이라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2년 이상을 만나고 있어요.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저는 삶의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전생의 오빠와 부부였는지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평생 이렇게 오빠와 궁합을 맞추며 살고 싶어요.